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의 탐라 문화광장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장 안전관리도 부실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의 핵심 지역인 제주시 산지천. 하천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 두 곳은 그물망으로 막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가 안전진단에 소홀했고 재건설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가 최근 안전진단 결과 사용금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무다리가 지금 있었으면 글로 통해서 그냥 가까운데 그걸 가지고 저 밑으로 둘러서 이렇게 저 제주는 저쪽 골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활 패턴이 굉장히 어렵고. 산지천 주변 공사장은 흙더미가 쌓여 있고 안전시설도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테이블에 먼지가 말도 못해요. 닦고 아무튼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하니까 지저분하고. 분수를 보호하겠다며 당초 설계에 없던 2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다 일부를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지하 주차장이 추가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져 올해 11월에야 끝납니다. 지하철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시설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고요. 그 위에 광장하고 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 처리가 번복되면서 공사는 지연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까지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제주도 하반기 인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박재철 도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부이사관급 고위 공무원 3명이 명퇴함에 따라 다른 57년생 실국장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끼쳐 대규모 승진과 전보 인사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 다음 달 중순쯤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감사기구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서귀포시의 인가처분이 잘못됐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책임지는 부서나 공무원은 없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처분이 솜방망이라며 감사위원이 1인 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발 좀 정무적인 정치적 판단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는 법대로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특히 감사위원회는 도의회로부터 제한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데 그쳐 사실상 공정성과 적법성 등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보장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제주도와 산하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를 제3위 기관으로 완전히 독립화가 되지 못한다면 고도의 독립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위는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 뒤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지난해 7월에도 100여 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수당 1,358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제주시 공무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견인차와 어린이집 차량이 충돌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 사고의 원인이 과속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인차 한 대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리다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합니다.
견인차는 두 바퀴를 구른 뒤 옆으로 넘어지고 어린이집 차량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을 비롯해 8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 펼치고도 좀 지나서 봤죠. 저는 트럭에서 갔으니까 저는 그 차를 봤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차량의 위치와 동선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발생된 그 타이어 흔적이라든지 배인 흔적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흔적들을 가지고 사고 당시 충돌 자세, 충돌 지점, 그 사고 차량들의 속도 등을 이제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청으로 보내 영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 주변에 단속 카메라나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을 가리는 데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없는 폭발물 탐지나 실종자 수색 등에서 후각이 뛰어난 특수견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에서 10년 넘게 경찰과 함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폭발물 탐지견이 명예 경위 계급을 부여받고 명예롭게 은퇴한다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특공대원들과 순찰에 나선 세퍼트 한 마리. 혹시 폭발물이 있지 않을까 수화물 창고를 샅샅이 살핍니다. 제주경찰에서 11년째 폭발물 탐지견 활약 중인 퀸. 오는 21일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해온 창설 멤버로서 2005년 에이펙, 정상회담 등 국가 중요 행사에 약 200여 회가 넘도록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퀸은 각종 특수견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의 시신을 찾아내 범인을 잡는 데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황우석 박사가 퀸의 체세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복제견을 만들면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사람 나이로 환갑에 가까운 11살이 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 11년 동안 경찰 특공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요. 앞으로 좋은 분양자한테 가서 행복하게 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경찰특공대는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훌륭히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 퀸에게 경위 계급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국내 전기차 제조기업과 손을 잡고 스마트 도시형 자동차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기존 전기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전략인데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울산 MBC의 유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전기차 업체가 만든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없지만 차량 측면과 뒷면을 볼 수 있도록 내부에 스크린이 장착됐습니다. 제로백은 불과 4.6초. 세계 유명 모터쇼에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iny little prototype electric car and it's got a 765km cruising range. That has to be one of the best. 전기차 제조 전문 중소기업인 이 업체는 유니스토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차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이제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시 시스템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아내는 유니스트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과 차량 경량화 신소재, 배터리와 충전 기술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아웃풋을 제시하고 이번 프로젝트 1호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서서 운전하거나 누워서 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내년 상반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기증한 전기 스쿠터입니다. 대학은 2바퀴 또는 3바퀴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이 스쿠터를 연구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IT 기업까지 뛰어든 전기차 시장의 틈새를 뚫고 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네, 어제는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시원한 옷차림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최고 수준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3시까지는 장시간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서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도 더위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9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아침보다 10도 가까이 더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덩달아 높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모두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하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에는 평년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방무가 깔렸다 거쳤다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일요일인 모레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온 뒤 댕기열 의심 증세를 보여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성이 댕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남아 여행 때 댕기열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귀국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기간 중단됐던 제주 부산 뱃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동부각 카페리는 서경 카페리의 경영난으로 경매에 붙여진 여객선 2척을 인수하고 제주 부산 항로 면허도 승계받았습니다. 동부각 카페리는 이달 말까지 선박 수리가 끝나면 선박 검사와 선석 배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제주 부산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와 부산을 잇는 뱃길은 서경 카페리가 지난해 3월과 6월 2척의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1년 넘게 중단되었습니다. 낡은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조천, 구자읍 일대 하수관로 34km와 서귀포시 영천동 일대 20km 구간에 대해 조사하고 오는 2020년까지 623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92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내 하수관로 3,700km 가운데 30%인 1,100km가 내구 연한인 20년을 넘어 누수와 땅꺼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인 돌매화나무가 한라산 백록담 부근에 대규모로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라산 연구원은 백록담 절벽 바위 경사면에 돌매화나무 253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생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 규모이고 개체 크기도 지름 0.5cm에서 최대 1m에 달해 다양한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